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여전히 1% 넘는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종목들까지 저희가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퍼스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순서로 또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가 그야말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 마이크론의 호실적 훈풍이 지속됐고요. 또 그동안 데이터 센터 투자 난항으로 AI 버블론을 다시금 불식시켰던 오라클이 틱톡과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덕분에 국내 반도체 섹터도 오늘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개장 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4 콜 테스트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한 내년 삼성전자 HBM4 공급 물량이 내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하는데요. 빠르면 내년 1분기쯤에 정식적인 공급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희 대표님, 덕분에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11만 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5% 넘게 상승하면서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로 시장의 수급이 워낙 몰렸다 보니까 반도체가 조금 조용했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유효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시라고 계속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빠질 때마다 사라고 하셨잖아요. 예. 아직도 안 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4 납품 기대 뭐 있죠, 이것도. 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상관없는 지금 이제 그 정도 상상 상황인데 일단 메모리 전반 HBM 관련 합쳐서 메모리 전반이 지금 다 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매출 총 이익률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도 있고 또 삼성전자는 지금 XAI 관련돼서 테슬라 쪽에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말고 XAI 관련된 지금 AI6 칩 지금 나온다 그러는데 그 다음 모델일지 모르겠지만 자체 이제 그 AI 칩에 대한 또 파운드리의 수주 또 기대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안 좋았던 HBM이 좋아지고 D램 가격이라든지 랜드 가격 상승에 또 힘입어서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HBM에 되게 집중했는데 지금 HBM에 집중했으면 삼성전자 지금 이 가격에 못 갔죠. 지금 이제 HBM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HBM의 초강자고 거기에 지금 메모리까지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 급등한 이유가 가이던스가 이제 상향되면서 밸류가 되게 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이틀 연속 급등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내년에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가 또 상향된다라고 하면 확인하고 상향을 시키겠죠. 물론 그전에도 일부 반영을 하겠지만 업사이드 영역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시고 두 회사 모두 끌고 가시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밸류상으로 보면은 PER 밸류로 요즘에 많이 계산을 하는데 PER 밸류로 보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쌉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삼성전자 그동안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 어느덧 PER이 거의 10배 가까이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마이크론보다 비싼 겁니다, 지금.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밸류를 타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이던스가 조금 더 많이 상향돼야 되죠. 그러니까 업사이드 폭은 밸류상으로 보면은 6배 정도 수준에 있는 지금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또 다른 이제 성장 동력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파운드리 쪽에 있기 때문에 밸류를 추가로 더 받을지 아니면 가이던스가 올라와서 밸류가 낮아지면서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두 회사 자체 각각의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가이던스를 한번 잘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격적으로 조금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SK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투자 경고 딱지가 붙었는데요. 26일쯤에 해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선유로 팀장님, 연말 산타랠리의 마지막 스포트를 그러면 반도체가 주도할 수 있을지 SK하이닉스의 투경 딱지가 풀린다면 반도체 다시금 산타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대표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거의 뭐 반년 넘게 꼭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일 불쌍하신 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한 번도 매매 안 하신 분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독려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사신 분들은 사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규정이라는 게 우리가 법과 도덕이랑 마찬가지처럼 이게 있으나 없으나 선량하게 투자를 하거나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게 규정이죠. 근데 그 규정이 생긴 게 이 기업이 어떤 이유로 이만큼이나 오른 거지 이런 걸 모를 때 투자하는 사람들을 피해 없게 만들게 만든 건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실적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데도 바닥 대비해서 200% 일주일 내에 최고가를 2주 14일 이내에 최고가를 갱신 이런 몇 가지 이슈 때문에 투자 경고가 진행이 된 거고 앞에서 지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경고 딱지가 이제 26일에 해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가 사라지고 나서는 상승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국내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아무래도 이런 이제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주가 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피어 그룹과의 비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이크론이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여주면서 퍼가 한 30 정도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TSMC는 45 정도. 근데 삼성전자는 9고 SK하이닉스는 6입니다. 삼성전자는 약간 TSMC랑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과 비슷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주가 수익만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랑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는 우리가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게 달러 가치의 상승보다는 원화 절하로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지금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투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원화를 달러로 갖고 있는 게 나을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봤을 때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 중에서 저는 성장성은 삼성전자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안정성은 SK하이닉스가 있다고 판단해요. 근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거의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보다 외국인이 10배 정도 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명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26일에 투자 경고가 사라졌을 때 명확하게 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난 보수적인 스탠스다, 난 안전한 게 좋다라고 하신 분들은 SK하이닉스, 날 조금 모험을 하면서도 빠르게 수익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도 괜찮아 보인다. 거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정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구글의 그 웨이모, 로보택시, 무인택시는 또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미국의 전력 노후화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받았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이번 정전 이슈로 전력 교체 주기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 기업들의 수혜로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AI 전력 인프라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이 뉴스에 반응 안 하죠, 시장이. 네, 그렇더라고요. 예,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예, 지금 계속 미국이 전력 인프라가 오래됐다. 이게 선진국일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초창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가 이제 노화될 수밖에 없고 인프라 투자를 거의 80년대 이후로 거의 이제 많이 줄였기 때문에 왜 줄일 수밖에 없냐면 사실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보다는 그냥 가정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큰 전력 수요가 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번 사건은 미국 전력망이 좀 취약하다라는 걸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화재 한번 났다고 해서 전력이 그냥 전체가 셧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면 앞으로 이제 추가 상승 우리 관련된 기업들 전력기기 회사들 그다음에 전선 회사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쪽은 어디에 반응하냐면 AI 데이터 센터에 반응할 겁니다. 결국엔 지금 그래서 향후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신규 전력 수요가 이제 급증하고 노후화 전력 장비들은 이미 많이 수주가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교체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이제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회사들이 조금 어떤 회사는 오르고 어떤 회사는 빠지고 하지만 내년 되면 다시 한번 또 전력 인프라, 원전을 비롯해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같이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은 또
원전주 이야기로 나눠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과 가스터빈 사업에서 잇따라 대형 수주를 따내면서 이번 한 달 안에만 6조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 덕분에 5조 원이 넘는 수주 금액을 단숨에 따낸 건데요. 손으로 팀장님, 내년부터는 원전 기업들의 수익성이 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밸류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년 원전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현재 퍼보다는 퍼가 낮아지겠지만 부담스러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원전 관리했을 때 중장기적인 매매는 어렵지만 단기적인 매매를 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이 저번 주 약세를 보였을 때 일론 머스크 CEO가 뭐하러 지구에 1억을 짓나, 바로 하늘에 저렇게 핵유가 원료가 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보고 원전이 밀리는 거 봤을 때 많은 투자분들께서 원전을 테마로 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단 지구에도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우주 이야기는 그 뒷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원전에 대한 정책이 좀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나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도 저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BHI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2025년 연간 매출이 한 12조 정도 될 건데, 우리 지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코 원전 덕에 12월 한 달 동안에만 거의 연간 매출의 절반이 6조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 6조가 내년에 바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서 쪼개서 들어오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3년부터 꾸준하게 매년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접근하기 위해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원전 같은 경우는 테마 섹터이기 때문에 주가 수익비율 한 60에서 80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뭐 가치 섹터 같은 경우 20 넘으면 좀 부담된다라고 말씀 쭉 들어왔었고, 성장 섹터 같은 경우 60 넘어가면 조금 부담된다라고 판단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현재 퍼가 445, 그다음 12개월 선행포가 얼마 전까지는 100 정도였는데 수주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떨어지니까 12개월 선행포가 130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사면 안 되냐? 사도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너는 130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아닌가 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 의견 들이대 일론 머스크 CEO처럼 정말 그 엄청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발언을 했을 때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께는 권해드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력설비나 BHI 이런 종목들이 안전해 보인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주항공과 로봇 차례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스페이스X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지금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현재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우주항공주들도 현재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지금 달리면서 이번 사타 랠리의 주인공은 앨런 머스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건희 대표님, 지금 미증시에서도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주가가 급등해서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테마성이 아니라 미래 성장 산업이다라고 분석하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은데 상승 여력 좀 남아있을까요?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걸 정확하게 짚을 수 있으면은 좋겠죠. 예. 근데 이제 여기는 뭐 숫자가 올라와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건데, 네. 미국 시장 주가 관련된 주식들이 빠지면 같이 빠질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로봇주가 한동안 이제 시세를 내고 좀 요즘에 좀 주춤주춤하면서 개별 기업 단으로 이제 호재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X에 묻어 있는 회사들 중에 가장 대장이 지금 HVM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스피어라든 이런 회사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느지막이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이제 연말 연초 되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붙는데, 안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항공청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원들, 뭐 우주 민영화 이런 것들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1월까지는 우상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정도가 아마 단기에는 조금 내일 뭐 이번 주에는 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좀 있을 거고, 이번 주에 조정이 나오거나 좀 깊은 조정이 나오면 그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좀 어렵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좀 물량을 좀 조절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간에 많이 오른 만큼 약간의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미증시에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의 주가 추이를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주항공과 더불어서 오늘 로봇주들도 그야말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S를 앞두고 후발주자를 중심으로 지금 빠르게 순환 매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계양전기라는 기업이 현대트랜시스와의 로보틱스 부품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3거래 연속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렌시스는 또 삼성과의 협업 이슈로 오늘 장중에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손으로 팀장님, 보통 이렇게 후발주자들이 가면 그 끝물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신지 그동안 로봇주 여러 번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굉장히 좀 부담됩니다. 저는 보통 실적이 나오고 있는 섹터는 이렇게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돌아도 다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앵커님 말씀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어떤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면 끝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는 끝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끝물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저번 주에 로봇 탈 때도 대기업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서 다행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무벡스나 이렌시스 이런 종목들은 전방에 현대랑 삼성 잇따른 게 굉장히 좀 유명하기 때문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고 그다음에 계양전기 같은 경우 현대차와의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새로 약간 다크호스로 부각이 된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SPG나 RS 오토메이션, 정통적으로 감속기 관련,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수급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저번 주 월요일에는 로봇에 대한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대부분 종목들 찍어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윗꼬리가 살짝 보이지만 기술적 분석했을 때는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께는 권해드리겠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처럼 완전 명확하게 대기업과 함께하고 있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안전해 보인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에 대한 전략 세워봤고요. 이어서 통신 장비 쪽이 최근에 시장의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주파수 경매 재개 기대감이 불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정부가 6세대 통신 전략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피지컬 AI 로봇이나 자율주행 우주항공 등 이런 첨단 기술을 잘 구동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트래픽을 빠르고 또 안정적으로 처리할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한 덕분인데요. 이건희 대표님, 그동안 소외받았던 통신 장비주들 내년에 상승 사이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약간 밸류체인 순환매인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올해 바닥을 좀 잡은 걸로 좀 보이고요. 일단 RFHI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워낙 또 좋고 지금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이제 대규모 수주를 한 데 이어서 인도 쪽이랑도 관련을 지금 좀 통신 5G 관련된 투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를 좀 대규모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된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하면서 RFHIC를 탑픽으로 제시한 이제 애널리스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RFHIC랑 RF 머티리얼즈가 오늘 이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은 약간 우주항공이랑 방산도 같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우주항공 관련된 소재 개발하는 RF 머티리얼즈가 또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솔리드라든지 이런 이제 기존의 KMW 같은 기존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연초 대비해서는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특히 이제 KMW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연초 대비 그래도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이제 바닥에서. 지금은 이제 회복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빅사이클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추세가 더 이어질지 아닐지는 또 내년 가봐야 알겠지만 이제 분위기 자체는 장비 투자를 조금 더 늘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다들 이제 일치하니까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고를 거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통신 장비 쪽은 올해 바닥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이벤트 조선 쪽에 하나 있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년 넘게 미루어졌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 방식이 오늘 중에 결정이 됩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이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까지 벌였는데 일각에선 두 기업이 이제 공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사업 방식이 선정되면 그동안 눌려 있었던 이 조선주들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그게 뭐 두 회사 정도만 관련 있는 거라 이제 관련된 거보다는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슈죠. 오늘 선정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뭐 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은 확정은 안 되는 것 같고 한국형 구축함 사업이 어떻게 될지 여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잠수함 관련돼서 어떻게 할지 여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근데 지금 조선주들이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상승 랠리는 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엔진주를 중심으로 한 기자재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기자재 전반보다는 이제 엔진 관련된 종목들 그 중에서 탑픽은 이제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보이고요. 그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스테이블코인주 짧게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손유로 팀장님, 오늘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안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통과된다면 이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내년 한 2, 3월쯤에 통과될 것 같은데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이 된 걸까요? 아니면 추가 상승 여력 가능할까요? 저는 매매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과됐을 때 그 사업을 통해서 실적이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고 관련 종목들 보니까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갤럭시나 머니트리나 뭐 헥토파이낸셜, 뭐 IT센 글로벌 우리가 조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해 보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예, 오랜만에 이제 TLB를 좀 갖고 나왔고요. 한동안 이제 올해 초에 그러니까 중순이죠. 한 여름에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다가 10월 달 이후로 좀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기판에 대한 이제 깜짝 실적,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기판주들이 다 급등을 했다가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 중인데 소캠 시장의 확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면 내년을 위해서 지금 정도는 자리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기판 수요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판 전반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영업이익률이 상승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상승을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판주 안에서 TLB였고요. 저희가 가격 전략은 자막으로 시간 관계상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손여로 팀장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산일전기 보려고 합니다. 산일전기는 이제 H&D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LX 일렉트릭을 잇는 4대 전력설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력설비 기업들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고 미국이 많은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고부가 제품 중심 전환에 따라서 이익률 고공행진이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 위치도 60일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니까 분할 매수해서요.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일전기까지 탑픽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